최근 정치권 뉴스를 보면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과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설은 한쪽 진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위기설이 현실화될지, 어느 쪽이 진짜 위기에 직면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치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듯한 긴장감이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을 빌미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낀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께서 눈앞에 펼쳐진 우리 국방력의 위용에 눈시울을 붉히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잘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국군의 날 행사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행사는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첨단 국방 자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방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자랑스러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여기에 더해 여권 내부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 정치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권 정치보다 더욱 뜨거워진 곳은 바로 광장입니다. 이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초기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파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열고 있으며 이에 맞서 자유우파 단체들은 이재명과 문재인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 비상시국 회의 등 여러 좌파 단체들은 서울 숭례문 앞에서 퇴진 광장을 열고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대회를 열며 사실상 탄핵 움직임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우파 단체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도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내일 개천절에는 해마다 열려왔던 태극기 우파 세력들의 이른바 개천절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 본부 대국본 주최로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 일대에서 열릴 이번 대회에는 광화문 애국 운동 세력, 자유통일당 당원, 자유마을 회원 등 안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우파 진영의 수많은 시민들이 총집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좌파 단체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 그리고 이에 맞서는 자유우파 단체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및 이재명과 문재인의 구속을 주장하는 집회가 맞물리며 광장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요. 좌파 단체들이 전국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여는 그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민주당 내에서 좌파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탄핵 여론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좌파 단체가 주도하는 탄핵의 밤 행사에 국회의원회관 대관을 허용한 것이나 다수 의원들이 좌파 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처음엔 좌파 시민단체들이 주도했으나 집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권이 촛불 집회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현재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좌파 세력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4건의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달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일이 10월 15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일이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 내부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구심점을 잃게 되며 대안으로 떠오를 인물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2가지 주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와해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1심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민주당이 투쟁 강도를 높여 오히려 단결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재명의 1심 재판을 기점으로 민주당과 정치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야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 진영의 결속과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수장, 즉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느 진영이 더 단결된 모습을 보이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인물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유승민과 김무성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의 이준석과 같은 갈등이 보수 진영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했던 부분은 검사 시절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형제처럼 지내온 만큼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보수 진영의 결속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하나로 뭉쳐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기대했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른바 유윤 갈등과 관련한 뉴스들이 신문, 방송, 포털을 장식하고 있는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